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밤 10시 56분입니다. 한국장 마감하고 미국장 시작 살펴볼 건데요. 오늘 한국장은 보시다시피 살짝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더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여기서 뭐 매도하거나 그러긴 조금 애매하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 중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걸 왜 올렸었냐면은 혹시나 오늘부터 어떤 좀 제가 생각하는 사인이 나올까봐 싶어서 분할로 매수, 뭐 분할로 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분할로 어떤 돈을 움직이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혹시나 그런 신호가 나올까봐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얘기한 그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주식은 당분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제가 맨 처음에 아침에 올렸던 영상처럼 콜옵션이 한 번 더 뽕을 뽑아야지 이 시세가 끝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그걸 거예요. FOMC 회의가 오늘 밤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갑자기 방향을 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콜옵션이 오늘까지도 변동성 지수 먼저 좀 보자면은,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콜옵션, 풋옵션 양쪽 다 죽었죠, 그죠? 네, 양쪽 이거 당월물이고 이건 차월물인데, 보시면 옵션이 양쪽 다 죽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은 좀 어떤 힘을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추가적으로 어떤 뭐 상승이나 제 생각엔 상승이에요. 제 생각엔 상승이야. 더 오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콜옵션이 이대로 무너지기에는 아직 시세가 좀 덜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풋옵션 쪽이 어떻게 좀 상승할 준비가 돼 있으면은 또 하락 준비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풋도 죽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콜옵션이 한 번 더 오르려고 오늘 눌림목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들은 계속 주식 사주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슬슬 개인들 콜옵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곡이 임박했을 때 특징이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법 의미 있는 액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오늘 콜옵션 87억을 사줬네요. 제법 많거든요. 제 생각엔 저거 좀 더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한국 시장은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뭔가 행동을 할 때는 아니다. 아직까지 더 기다릴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 블로그 주소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밑에 지금 제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블로그 주소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시세 기록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어떤 변곡 자리에서 콜옵션의 모습이 어땠는지, 수급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대충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콜옵션 오버슈팅이 나와야 시장이 꺾인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제가 자꾸 지금 오버슈팅이고 왜 자꾸 시장이 꺾인다고 얘기하는지에 관련된 어떤 근거를 찾아보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좀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콜옵션이 몇천 프로 이상 시세가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보통 시장이 많이 꺾였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리해 놓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제가 정리를 그렇게 잘 해놓진 않아가지고 보기가 조금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옛날 2015년 것도 있는데, 15년에 이렇게 막 콜옵션 100배 이렇게 나고 나서 시장이 그 뒤로 한 40포인트 빠졌던 이런 일들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 놨으니까 이때 당시 데이터들 한번 보시고 지금의 시장 데이터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기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미국장 쪽에서 조금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좀 빨리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미국장 개파락 출발했어요. 일단 미국장 개파락 출발해서 현재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자, FOMC 회의라는 이게 오늘 밤, 지금부터 해서 내일까지 열리는 건데요. 자,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하겠죠. 파월 의장. FOMC 회의라는 게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 하는 건데, 여러분들 파월 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가던 증시를 살리던 사람이죠. 그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하락 베팅한 사람을 다 죽었는데, 자,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경기 부양책의 달인이 나와가지고 FOMC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이날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안 빠지냐, 뭐 제가 오늘 오른다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할 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근데 그런 큰 이벤트가 더군다나 파월 의장이 나와서 어떤 부양책 얘기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증시가 그렇게 뭐 미국 증시가 많이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뭐 그런 생각이고, 솔직히 오늘 같은 흐름은 보면은 어제도 미국 좀 과열해서 올랐거든요. 어제 미국 S&P가 선물이 1.28% 올랐는데, 이거 오늘 또 오르기 부담스러우니까 잠깐 좀 쉬었다 가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고 지금 한국은 아니고 미국 증시가 거의 2008년 이후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다 할 조정과 폭락 없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거의 시세의 거의 12년 상승의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2년 상승의 끝자락이면은 그죠? 그동안 쌓여있던 이 매수 세력들 다 소진시키고 가려면 과연 얼마나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좀 기를 모으는 것이 아닌가, 오늘 더 추가로 장대 양봉을 뽑아내기 위해서 기를 모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물론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네,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회의 끝나고 한번 뽕을 뽑아 보겠다, 회의 끝나고 한번 오버슈팅을 찐하게 한번 줘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쨌든 살짝 듭니다. 뭐 물론 오늘 TVIX는 잘 오르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TVIX가 시세가 강하게 나오려면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여기 어디에서 지지력을 좀 며칠 동안 더 확인을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일단 오늘 여기서 갭상승했죠. 갭상승했다는 얘기는 일단 어떤 추가적인 상승엔 약간 부정적인 한 요소입니다. 약간 부정적인 요소이긴 해요. 평상시는 그렇습니다. 좀 부정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오르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FOMC란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뭐 비싸게 사더라도 저는 일단 끝나고 나서 상황 봐가면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뭐 이거 일단 오늘 튀어 올랐다고 해서 야, 지금 안 사면은 이것도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오늘 매수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좀 더 전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론 그냥 올라가면 할 수 없고, 예. 자, 아무튼 저는 더 기다려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FOMC 얘기를 안 그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그 영상에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서, 좋은 질문입니다. 뭐냐면은 FOMC가 뭔데, FOMC에서 뭐라고 할 건데 자꾸 그렇게 FOMC 회의라고 얘기를 하냐, 이 부분에 관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경제신문에 잘 나와 있는데, 한국경제신문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 이번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내용은 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란 게 있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란 게 있고, 수익률 곡선 제어라는 정책이 있는데, 총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당분간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동결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의 중요성은 지금 상황에선 떨어진다. 이거 안 봐도 됩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뻔하죠. 파월 의장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유럽하고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봤는데 득보다 실이 더 큰 것 같다.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 없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생각이니까 그게 급격하게 생각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수익률 곡선 제어. 자, 수익률 곡선 제어라는 정책은 1942년도에 2차 세계대전 때 한번 써먹고 나서 지금까지 안 써먹던 건데,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더럽다 보니까 한번 써보겠다고 갖고 나온 건데,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불확실성으로 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일단 수익률 곡선 제어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한다면은 얼마나 어떻게 할지에 관한 것도 지금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이 부분이 가장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자, 수익률 곡선이란 게 뭐냐? 수익률 곡선이란 게 뭐냐? 요겁니다. 수익률 곡선이란 게 요거예요. 이쪽은 만기고요. 이쪽은 금리입니다. 만기라는 건 3개월물, 6개월물, 뭐 1년물, 2년물, 뭐 해서 뭐 10년물, 30년물. 채권의 만기별로 이쪽은 만기가 되겠고요. Y, 이쪽은 금리가 될 겁니다. 이 금리를 쭉 이렇게 보면 수익률 곡선이 완성돼요. 이게 수익률 곡선이에요. 선 쭉쭉쭉 꺼보면 이해가 되시죠? 자, 돈 3개월 빌리는데 금리는 당연히 낮아야 됩니다. 맞죠? 돈을 10년 빌리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위험이 더 있으니까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입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경제가 멀쩡한 상황에서의 수익률 곡선인데,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2008년부터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 유동성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냐? 수익률 곡선이 플랫해졌어요. 플랫해졌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채권을 막 투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수익률 곡선이 플랫해졌다. 돈을 3개월 빌리나 돈을 10년 빌리나 수익률 이자율의 차이가 없게 됐어요. 비정상이죠, 그죠? 비정상이에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수익률 곡선이 요렇게 역전되는 현상도 일어났었습니다. 이거 역전되면 6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선 이 생각인 거예요. 양적 완화 때문에 시장이 이상해져 가지고 수익률 곡선이 플랫해져서 수익률 곡선이 초록색처럼 돼서 경제 상황이 워낙 비정상적이니까, 채권 시장이 비정상이니까 우리 이거를 한번 맞춰보자, 이걸 한번 바로잡아 보자, 검은색 선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의 어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죠, 이렇게 되면 좋을 거예요.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저렇게 검은색 선대로 그대로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나와주면 좋은데, 의도는 좋습니다. 그죠? 의도는 좋은데 약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라고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자면요. 자, 지금 현재 여기 화면 옆에 있는 이게 10년물 채권인데요. 이게 지금 채권 금리가 한 0.6, 0.7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쯤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연방준비제도가 야, 지금 3개월물이 한 뭐 0.1, 0.2밖에 안 되니까 이 우리 수익률 곡선을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할 거야. 검은색 선처럼 가파르게 할 거야. 자, 그래서 3개월물은 지금 뭐 한 0.5% 정도 하고, 자, 3개월물 너는 0.5%로 앞으로 고정. 여기까지 용인해 줄 거야. 그리고 10년물 너는 위험이 좀 더 있는 거니까 너는 최소 2%까지 올릴 수 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준이 원하는 수익률 곡선이 나오긴 나오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투자자들한테 어떤 사인을 줄 수가 있냐면은, 채권 금리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뭐죠? 채권 가격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지금 현재 0.6, 0.7밖에 안 돼요. 근데 연준이 2%까지 봐준다네. 연준이 2%까지 벌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갖다 버리겠죠. 채권 투매 나올 수 있습니다. 채권 갖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거 금리가 오르게 되고, 일단 금리가 당장 오르면은 어떤 미국 정부의 뭐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국채 금리라는 게, 이 미국 채권 금리라는 게 이게 전 세계 금리의 어떤 베이스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수익률 곡선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당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채권 금리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계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일단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대로 2%가 됐어요. 2%가 됐어. 2%가 돼서 10년물 채권이 폭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 여기는 분홍색 선까지 폭락했다 칩시다. 여기까지 폭락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선이 2%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2%예요. 연준이 이 선을 지켜줄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그 무위험 거래가 가능하게 되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최저임금이란 제도하고 비슷하게 약간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시장 가격을 제한하게 되면은 부작용이라는 게 따르게 되는데,
이 약간 그런 제도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선이 2%인데 야 2% 밑으로는 연준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빠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투기적 베팅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투기적 베팅이라는 거는 이 2% 선을 지키려면 결과적으로 그런 투기적 베팅에서 견디면서 2%라는 선을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연준이 계속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채권 시장의 규모라는 게 워낙 커서 연준이 돈을 찍어내서 메꿀 수는 있는데 언제까지 메꿀 수 있느냐라는 연준의 신뢰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그죠?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늘리는 데는 제한이 없다라고 파월 의장이 며칠 전에 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연준 저것들이 자꾸 달러를 찍어내는데 저거 내가 연준을 어떻게 물론 연준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거 그래도 연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어떤 달러 자체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복잡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사실 뭐 금리가 좀 올라가지고 뭐 한계 기업들이 망하는 건 사실 그런 건 부작용도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어떤 달러 시스템이나 연준의 신뢰도에나 아니면은 미국 정부의 어떤 신뢰도에 금이 가는 게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1940년대에 썼던 정책이고 그 이후로 지금 거의 뭐 60년 만에 처음 나오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그죠? 지금 시장의 포커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될 어떤 중요한 내용을 하고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FOMC 회의 내용 자체를 뭐 별로 그렇게 썩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주식 시장이 약간 좀 오버슈팅성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FOMC 회의라는 거는 그냥 내용과 상관없이 FOMC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든 간 그 내용과 상관없이 약간 이걸 그냥 어떤 하나의 재료로서 야 우리 주식이 지금 오버슈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 오르는 거 보이잖아. 지금 주식이 오버슈팅 하고 있는데 마침 FOMC라는 회의가 있네. 야 그럼 파월 의장이 뭐라 할 테니까 그걸 꼬투리 잡아갖고 우리 주식이나 한번 팔아먹어 볼까? 이런 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 생각엔 더 높아 보여서 솔직히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가는 솔직히 이렇게 뭐 크게 신경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 알고 넘어가야 되긴 하겠지만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FOMC 끝나고 나서 뭐 증시에 한 번 더 뭐 장대 항목을 뽑아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장대 항목 뽑아봐야 변동성 지수만 올리고 하는 뭐 그런 일이 나타날 것 같아서 뭐 별로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니죠. FOMC에서 뭐라고 하든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어쨌든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좀 떠들어 봤고요. 오늘 장단기 금리차 관련된 이 부분 설명한다고 제가 좀 말을 좀 굉장히 빨리 했어요.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천천히 좀 돌려보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